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품질 밀 보리 생산 재배 기술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국산 밀의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 그리고 맹류 전반적인 재배 기술, 그리고 작년에 저온 피해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 보리, 귀리의 주요 품종 소개 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국산 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맹류 중에서 국산 밀에 대한 그 이슈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국산 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맹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중국의 그 최악의 가뭄이 있었고요. 러시아에 한 해가 있어가지고 그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약 2.5배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 수입 물량도 감소되고 또 53%가 또 수입 금액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뭐 다른 가공 제품들이 덩달아서 뛰어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특별히 작년에는 그 노벨상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 평화상을 그 UN FAO 그 식량 기구에서 받았습니다. 그만큼 식량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아를 해결했다는 이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이제 상황이 좀 뒤바뀌었어요. 특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지금 뷰셀당 6.25달러 그 밀의 가격이요. 선물 가격이 시카고 선물 가격이 이것은 이제 작년에 미국과 러시아의 고온 건조에 의해서 생산량이 급감하고 그다음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수출을 금지해버리는 나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8년에도 수출을 금지를 했어요. 일본 나라에서. 뭐 이때는 IT나 뭐 그 국가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발생을 했죠. 폭동이 일어났죠. 거의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걸 느끼게 된 겁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수출이 금지가 돼버리면 우리는 수입할 수 없다.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0년 주기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식량 급등 증상은 기후변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팬데믹 같은 그 불확실성이 가미돼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19년에 이제 국산 밀이 정부 수매가 부활했습니다. 보리는 그 정부 수매가 폐지가 됐죠. 그렇지만 35년 만에 국산 밀의 정부 수매가 부활했는데 사실은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그 전량 수매하지 못하고 일부만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AT 센터에서 이제 등급별로 차등 수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재고 밀을 또 수매했고, 뭐 그때 상황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밀산업 육성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벼 다음으로 식량 작물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성법에 기반해서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1차 년도를 수립을 했습니다. 5년간, 5개년 계획을. 그래서 밀 자급률을 25년까지 5%로 올리겠다. 즉 3만 헥타를 재배해서 12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 2025년까지 50개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20개소는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21년도 지금 금년도 거의 지금 달성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 농해수위에서도 식량 자급률이 너무 낮다. 특히 밀은 제2의 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식량 자급률 대책을 강구해라 해가지고 지금 또 그 별도의 대책들을 농촌진흥청에서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도 그 밀 분야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산밀의 현황을 보시면 지금 자급률이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국내 밀 식용으로 수입하는 양이 230만 톤입니다. 사료용으로 한 200만 톤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밀이 왜 중요하냐면 밀은 쌀은 1인당 59kg를 먹고 있습니다. 작년에 60kg에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1인당 1년 쌀 소비량이 59kg인데 밀은 33kg를 먹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조사를 해보면은 설문조사를 해보면 하루 중에 한 끼는 밀로 된 음식을 먹는다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33kg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밀 수요량이 약 200만 톤 정도 식용으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고 자급률은 뭐 1 내지 2%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2의 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이걸 높여야 할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밀 대비 국산밀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낮았습니다. 수입밀에 비해서 3.1배 정도 높은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입 그 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경쟁력은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낮고 또 소규모 농가의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품질이 불균일하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이나 빵 등 용도별로 품종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기 수매할 때 용도별로 품종들이 다 섞여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후 품질 관리가 미흡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능성 품종에 대한 개발 수요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입밀과 차별화를 통해서 소비 확대하고 수출 촉진하는 연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알러지를 저감하는 밀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밀, 그리고 항산화력이 높은 뭐 유생밀 같은 것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뭐 기억력 개선, 면역력 개선 성분을 강화하는 밀, 뭐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은 그 품질이 낮은 것은 지금까지는 밀을 용도별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밀은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백질의 함량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약 12.5% 이상, 13% 이상 되는 것은 이제 경질밀, 강력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빵용 밀인데요. 지금 백강밀하고 황금알밀이라는 밀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조경밀도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 함량이 약 10에서 12% 정도 되는 것은 중력분 밀로서 면을 만드는 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단백질이 좀 높은 밀들은 건면용으로 금강밀이나 생강밀, 그리고 생면용으로는 호중밀이나 백중밀. 물론 건면 여기에는 그 중화연 면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함량이 10% 이하인 것은 연질밀, 박력분밀이라고 해가지고 과자를 만드는 밀입니다. 고소밀. 우리 전주에서 고소밀 단지가 있었죠, 영적에. 그래서 그 고소밀 같은 그런 밀들이 이제 과자를 만드는 박력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 수매할 때 그냥 같은 창구로 들어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매도 하기 때문에 지금 등급별 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수매가 된다면은 품질이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서울시민청에서 맹류 산업대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그 빵용 밀인 백강밀이라는 밀을 가지고 그 이제 여러 그 가공업체에서 전문가분들이 이런 다양한 빵들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수입밀보다 더 좋다는 반응이 나왔고 만족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빵용 밀은 생산이 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밀도 충분하게 그 수입산 밀에 능가하는 그런 밀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입밀을 가지고 통밀로서 이용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밀은 이제 수입밀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밥에다가 보리쌀 넣듯이 그 밥 지을 때 통밀로써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군대 급식 또 병원의 급식 이런 대량 급식으로 확대하는 그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밀이나 맹류를 재배하게 되면은 겨울철에 재배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그 좀 삭막하잖아요. 그 벌판이. 근데 거기에 이제 밀이나 보리를 심어서 심게 되면 대기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경감을 할 수 있고 또 이산화탄소를 또 이렇게 잡아먹고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효과가 인정되었고 그 다음에 또 녹색 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국민 정서 함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에 도심의 경관 조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울로 7017이라는 그 서울의 서울역 주변의 그 고가도로를 이렇게 식물을 기른 곳으로 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밀과 보리를. 그래서 이제 경관 조성을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밀산업 육성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주요 요지를 보면은 밀도 비축하자처럼 그래서 비축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밀 품질을 강화시키자.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우선 밀 제품을 구매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자는 식으로 해서 어떤 이 법령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5개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수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그대로 시행이 됐는지 검토를 하고 또 2000년 계획을 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내년부터 금년부터 그 보급종 정부 보급종은 아마 절반 가격에 보급이 될 겁니다. 국가의 지원을 해줘 가지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2만 톤까지 2025년까지 2만 톤까지 그 비축을 하겠다. 그렇게 비축이 된다면은 시장 유통을 하는데 대응하는데 좀 유도리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금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0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때 그 대통령께서 하나의 공약을 했습니다. 밀과 콩에 대해서 했는데요. 2030년 앞으로 10년 후인데 2030년에 밀은 10% 작업하고 콩은 40% 작업하겠다 해가지고 벌써 금년에 콩 같은 경우는 그 수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한 30%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밀도 이제 수매 자금을 그렇게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많은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밀 산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맹류 하신 분들이 보리 하신 분들도 아마 정부 수매가 늘리게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밀로 또 돌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량과학원에 밀 연구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AT 유통센터에서 그 수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농협도 이제 일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밀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면 아마 그 자금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금률이 12%거든요. 12에서 14%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 같은 식으로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그 안정적으로 그리고 밀 수매 제도가 지금 이제 부활을 했는데요. 35년 만에 국가에 생산된 밀을 품질 등급에 따라서 차등 수매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품종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경 금강, 백강, 세금강 이것
것들만 이제 정부 수매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강, 세금강은 이제 보급종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품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표준 규격인데 뭐 1등, 2등, 3등 등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정립률, 그 다음에 수분이 지금 13%인데 밀 같은 경우는 약 12% 정도의 저장을 해야만이 바구미 같은 게 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12% 말려서 텀백에 넣어 놓으면 그 장마철 지내고 하면은 다시 또 수분을 흡수해 버려요. 그러면 이제 또 금방 12.3%가 되면은 바구미가 끼고 하기 때문에 보리와는 좀 저장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보리 하신 분들이 밀도 같은 줄 알고 같은 방식으로 재배했다가는 뭐 좀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표준 규격을 좀 품위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순도를 또 보게 돼 있어요. 품종 단위로 수매를 하게 됩니다. 보리는 뭐 껍보리냐 쌀보리냐 해서 그냥 이렇게 수매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밀은 용도별 그 품종이 다 각각 있기 때문에 빵용 밀이냐 국수용 밀이냐 과자용 밀이냐가 분명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돼서 수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품종의 순도를 DNA 마크를 통해서 판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돼야만이 아무리 품위가 좋아도 이 이상 돼야만 1등급입니다. 아마 2017년도 재고밀, 2018년도 재고밀을 내실 때 1등급이 39,000원이었죠. 39,000원. 그리고 2등급이 35,200원, 또 등회가 31,000원, 1,200원, 뭐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약 4,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죠. 40kg 하나에. 그래서 이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제는 품위를 유지하고 순도를 유지해야만이 정가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지켜주셔야 됩니다.